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드 영문법 두 번째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사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명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물에 주어지는 하나의 이름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명사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특히 영어 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그러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사, 특히 셀 수 있는 명사, 이걸 가산명사라고 우리가 문법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그죠? 눈에 보이지 않거나 추상적인 명사, 이런 건 주로 불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산명사 그러면 셀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가장 포인트로 알아둘 것은요, 셀 수 있기 때문에 관사 같은 것을 붙일 수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사에 복수형 S 또는 ES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산명사라는 건 되게 일반적인 명사, 보통 명사라든지 단위를 주로 표시하는 집합명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산명사는요, 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정적인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많을 때는 many 같은 걸 쓰죠. many 같은 게 많다 할 때 many 플러스 명사, 그래서 명사에 s나 es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또 기타 가산명사에 주로 쓰이는 것은 few, 또 이런 several 이런 이제 되게 복수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 또 문법적으로 a number of 이런 것들이 주로 대표적으로 가산명사에 연결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불가산 명사는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로 물질 명사로 되어 있거나 세상에 하나뿐인 그러한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은 굳이 카운트할 수가 없죠. 하나의 개념이니까 굳이 뭐 복수형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취급하고요. 또 추상적인 명사 이런 것들이 불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요, 셀 수 없기 때문에 관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A 같은 관사 같은 거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불가산 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복수형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는 대개 문법적으로 관사가 있다 없다, 복수형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가산 명사의 경우는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로 수식어구를 보면 리틀이 됩니다. 아까 few하고 대조적이죠. 리틀로 수식을 하고요. 또 양적인 말이 나오면 amount 이런 말들이 수식어로 많이 붙고요. 아까 many에 대해서 much가 되는 이러한 대조적인 어구들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바와 같이 명사의 큰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불가산 명사라는 것은 대개 셀 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대개 항상 단수로 취급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들, 지금 명사라는 것은 뭐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되게 무수히 많지만은 문법적으로 특히 여러분이 주목할 명사, 특히 불가산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체크해보면요, advice, 충고 같은 단어, 이런 것들 많이 주목하시면 좋고요. baggage, 수화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불가산 명사로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information 이거는 역시 불가산 명사 추상적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관사나 복수형이 없다는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clothing, 의류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집합적 단위를 표시하고 있고요.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 밖에 knowledge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TOEFL이나 이런 데도 가끔 나오는 단어이지만은 뭐 traffic,
그죠? 또 equipment 이런 단어들을 주목하시고요. furniture는 대표적이죠. 예, 이게 단수 취급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baggage와 비슷한 말이죠. luggage 이런 것들도 있고요. machinery, 기계류 총체적으로 단위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단어는 특히 문법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에 보면요. 관사가 붙는 명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단어 중에서 제가 특히 여기에서는 시험에 언급되거나 우리들이 개념적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들 여기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증가나 감소를 표시하는 단어들이 지금 관사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데요. increase 증가라는 단어죠. rise, jump 되게 증가를 표시하는 말들의 앞에 관사가 붙는데 주목하시고요. 반대로 감소라는 단어, decrease나 decline, drop이라는 단어 앞에도 관사가 많이 붙어 나오는데요. 이런 데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주목할 단어 중에 복수형이 가능한 명사가 있는데요. 이 복수형이라는 거, 지금 명사 s가 붙어 있는데요. 이 s가 붙으면서 우리가 복수형도 이룰 수 있는 단어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할 단어 중에 복합명사예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복합명사라는 것은 대개 명사와 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명사들을 말하는데 이게 복합명사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앞에 있는 명사 이것이 대개 단수로 표시한다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어의 명사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단어들 특히 복합명사 같은 경우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사가 이 앞에 것은 대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앞에 명사는요, 영어에서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응시 원서, application form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여기 S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단어가 되고요. 계좌번호, account number, 여기 S 없죠? 이런 데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 잘 아시면 토익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간혹 예외적인 것들이 등장합니다. 문법에 물론 예외가 있죠. savings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savings account, 저축계좌, 이런 단어. sales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명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sales figure, 판매 수치. 또 세관, customs 이게 복수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거하고 다르긴 하지만 모양이 앞에 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customs 자체가 세관이라는 명사예요. s가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s가 원래부터 쓰였던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s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혼돈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명사와 명사로 이어지는 두 개의 단어로 이어지는 복합 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반드시 단수로 취급한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사의 종류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크게 가사명사와 불가사명사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사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보통 명사가 있었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관사가 붙는다, 복수형이 붙는다 이런 것을 얘기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He has an egg in his hand. egg라는 단어가 일반 보통 명사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한 개이니까 on이라는 관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books on the desk. books라는 복수죠. some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구를 붙이면서 뒤에 복수형을 s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에서 주목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통 명사에다가 더를 붙이면은 약간의 어떤 추상적인 의미나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런 말 나오면요. 펜이라는 거 앞에 더 그러면은 뭐 그러한 펜, 뭐 이러한 직역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펜이 상징하는 것, 글의 힘, 문이라고 한자로 썼는데 글의 힘은 than the sword, 칼, 이 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 무라고 돼 있죠. 이 칼이 갖고 있는 힘, 무라는 것보다 더 mightier, 강하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 의미로 기본 명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하나의 일반적인 단수 명사가 붙으면서 그 단어가 표시해주는 상징적인 뜻 또는 대표적인 뜻을 간혹 표시해 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패턴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와 보통명사 그리고 어부어 보통명사 이런 패턴인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was an angel of a wife. An angel of a wife 이런 패턴인데 이것은 되게 뭐 하나 이런 우리말 표현을 하면 되게 뭐뭐 같은 천사 같은 아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그 활용도에 있어서 하나의 패턴을 잘 이용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명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그 패턴을 이루는 게 있어요. 타입이나 카인드, 솔트, 되게 어떤 종류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종류의 무언을 명사로 이어질 때 단수와 복수의 구별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type of 무엇, kind of, sort of 마찬가지지만요.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a type of plant. 타입가 명사로서 단수죠. plant 나오고요. three kinds 여기가 복수죠. 그럼 여기가 rise 이렇게 복수가 돼요. 그래서 요 타입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뒤에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불가사한 명사 이렇게 money 같은 거 있죠. a type of money 이렇게 이럴 때는 복수가 나와도 여기는 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불가사한 명사 원래부터 불가사한 명사는 단수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앞에 것이 타입나 카인즈가 단수냐 복수에 관계없이 단수로 쓰이고 있다. 이것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집합명사 있죠. 집합명사는 하나의 그 명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명사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클래스나 패밀리, 하나의 반이라는 집합적인 하나의 개념, 패밀리, 가족이라는 집합적인 개념, 클럽, 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집합적으로 취급할 때 단수로 받죠. 그래서 his family is a large one. is가 되는 것은 가족이란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is가 돼요. 그죠? The average family has 4 members. 일반적인 가족, 평균적인 가족이라는 단위는 대개 네 명의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읽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좀 구별될 이렇게 이제 비교할 건데요. 군지명사라는 개념이 이제 문법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같은 이제 위에 집합명사 같은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구성원을 얘기한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말의 구성원을 얘기할 때는 이건 복수로 받아요. 예를 들면 My family are all early risers. 이때 my family라는 단위가 아니고요. 가족이라는 하나의 사람들,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복수로 받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법에서는 군진명사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The class, 학급, 아까 이제 집합명사에서는 학급이라는 단위였지만 여기서는 학급에 있는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The clas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test. 학급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이게 복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명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집합명사 중에서 더를 붙였을 때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직업 전체를 표시하는 말들이 대개 해당합니다. 폴리스, 경찰, 더 붙이면 경찰이라는 전체적인 사람들, 그죠? 페전트리가 농부, 소장농 같은 건데요. 더 붙여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요. 클러지가 성직자인데 더 붙여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가 된다. 이런 거 주목하면 돼요. 예를 들면요. The police are after the criminal.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에 관사 자체가 없이 그냥 집합명사로 쓰이는데 의미는 복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나 복수가 없는데 복수가 된다. 그 명사 자체가 복수인 경우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캐틀이라는 게 소떼예요. 이런 거는 관사 없고요. 복수도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캐틀이라는 게 복수형이다. people. 그죠? people, 사람들, 그죠? 이거 관사 없고요. 복수 없습니다. 그다음 poultry, 가금, 날개 있는 새 같은 걸 말해요. poultry, 관사나 복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cattle live on grass. cattle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없죠. 복수기 때문에 s 없이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복수형의 동사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물질 명사로 들어가 볼게요.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질 자체를 아까 얘기했지만 관사 없고요. 복수형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항상 단수로 봤는데 주목하죠. 예를 들면요. This watch is made of gold. gold란 말에 물질 명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앞뒤로. 또 gold is more precious than silver. 금이라는 것과 은을 비교했는데 더 귀중하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나오죠. 물질명사가 대체로 셀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뭐 수식어로 하나, 둘 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수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단위를 만들어서 세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표현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클로딩 같은 거 아까 이제 집합명사로서 단수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옷 한 벌을 clothing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article, an article of 뭐 이런 식으로 옷 한 벌, 또 커피도 coffee 이렇게 커피라는 물질 명사 셀 수 없기 때문에 coffee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는 단위를 하나 넣어줘요. 컵이면 a cup of coffee 뭐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분필 같은 거 chalk도 물질 명사일 때는 chalk 이렇게 잘 안 하고요. a piece of chalk. 그죠? 이런 식으로 단위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종이도 paper 같은 물질 명사를 종이라고 할 때는 paper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a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가 전부 물질 명사의 개념일 때는 바로 관사 뒤에 쓰지 않고요. 쓸 수 있는 단위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래 이런 걸 넣는데요. 이 여러 가지 세는 단위가 이렇게 아까 아티클 같은 거 아까는 article of clothing 그랬잖아요. an article of clothing이지만 여기가 복수형으로 나올 때 articles로 연결될 때는 여기가 이제 복수가 되고요. 뒤에는 이제 명사가 쓸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를 쓰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two pieces of information 할 때 여기는 복수지만 뒤에는 복수 안 써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집합적 물질 명사 아까 모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집합적 물질 명사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furniture 셀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관사나 복수가 없다. clothing, produce 여기서 명사예요. 명사로서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머시너리, 기계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단수로 취급하는 거죠. baggage, luggage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뭐 아까 얘기했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re was much furniture in his room. 하면 furniture가 셀 수 없어요. 그래서
many가 아니라 much로 쓰고요. 복수형 안 붙이죠. 그리고 단수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아까 꾸미는 말들 봤지만 이런 것들은 much나 little, a piece of 등등을 붙인다. 그죠? She bought a piece of furniture. furniture 아까 a furniture 못해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질명사의 보통명사,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물질명사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관사 없고, 그죠? 복성 안 붙인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물질인데도 어떤 제품이나 개체나 구체적인 사건, 종류 이렇게 좀 상징적인 거, 대표적인 거 이런 의미로 바뀔 때는 이게 복수형이나 관사, 그죠? 관사나 복수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고등 영문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glass 그러면 원래 유리기 때문에 안 붙이지만 glass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유리잔을 하나. fire라는 불이라는 건 물질 명사지만 셀 수 없어요. 원래. 근데 fire 그러면서 화재 사건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beauty 아름다움인데 beauty 그러면 사람을 표현하면 미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he was a beauty in her days. 그녀가 한창 때는 미인이었다. 미인이란 말을 a beauty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또 There was a fire in this neighborhood. 이 마을에, 이 이웃에는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런 예외적인 개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문법에 대한 활용과 문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을 때 문법이 한 차원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추상명사 보시죠. 추상명사도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했죠? 관사 없고요. 복수 없습니다. 원래는요. 그죠? We cannot buy happiness with money. 이렇게 기본적으로 명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죠? 또 이제 보시죠. 수량을 표시할 때 아까 같지만 어떤 것들이 있어서 수량은 되게 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리틀이라든가 썸이나 머치 등등으로 꾸민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죠? 예를 들면 He gave me much advice.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수식어구가 셀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꾸미는 말들을 같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상명사와 관련돼서 of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되게 형용사적인 느낌을 줘요. 이게 of와 추상명사. 예를 들면 He is a man of ability. A man of ability 하면 능력 있는 사람, of ability, 능력 있는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그 밖에 뭐 전치사와 추상명사가 부사의 개념을 주는 경우 비슷한데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with is 하면 부사의 easily 느낌, by mistake, 하나의 그 패턴으로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in comfort, on purpose, to perfection 뭐 이런 거 하나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기타 뭐 추상명사의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게 있는데 all에다가 추상명사가 붙이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She is all kindness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매우 친절하다 이런 의미죠. 매우 뭐뭐하다. 다른 말로 하면 kindness itself 이렇게도 쓰고요. very kind 이런 느낌을 준다. 해석이요.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도 하나 있는데 추상명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원래는 관사나 복수형이 없다. 근데 이게 예외적인 게 있다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죠. 예외적인 건 뭐냐면은 관사가 붙일 때가 있고 복수형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명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 또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그죠? 대표적인 의미. 이런 것들 얘기할 땐 그래요. 예를 들면, These pine trees add beauty to the landscape. 이 beauty라는 기본적인 추상명사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그런데
She must have been a beauty when young. 젊었을 때 한때 미인이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명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어떠한 의미나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었을 때는 관사 같은 거 붙일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건데요. 주목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관사나 복성이 없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ondon is the capital of England. 런던이라는 건 이제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이죠. 잉글랜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유명사의 보통명사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고유명사는 관사나 복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역시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표시할 때는 붙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He wishes to become a shopping. 쇼핑이라는 사람에는 원래 안 붙여야 되지만 하면 쇼핑이 아니 그 사람 쇼핑 자체가 아니라 쇼핑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돼요. 또 There are 5 Marys in our class. 우리 반에 메리 그러면 원래 한 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죠. Marys 그러면 메리라는 이름의 사람이 5명 있다. 여기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주목할 명사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단수와 복수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s가 붙으면서 뜻이 바뀐다. 주목할 필요 있죠. air라는 단어가 airs가 되면서 태도라는 뜻이 돼요. 참고하시고요. letter가 letters가 되면서 문학이라는 뜻이 되고요. pain이 pains가 되면서 수고나 노고라는 뜻이 되고요. arm이 arms가 되면서 무기라는 뜻이 돼요. 그죠? 우리 영화에 보면 무기여 잘 있거라. 그러면 farewell to arms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무기라는 게 arms, farewell to arms 이 무기라는 뜻이 있고요. custom이 customs가 되면서 세관이 됩니다. 이렇게 아예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명사에서 좀 주목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단수형이 복수 단수가 또 거꾸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건 되게 동물 이름이 많아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나오죠. 사슴, deer, 연어, salmon, 송어, trout, 돼지, swine, 양, sheep 이런 거는 뭐예요? 단수 복수가 같다는 게 주목해야 돼요. 그 밖에 나라에 관련된 고유 형용사가 있어요. 스위스, 단수 복수 같아요. Chinese, 같아요. Vietnamese,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 species, 이건 단수 복수 똑같은 거예요. species, the cause, 군단, cause 등등 이런 것들이 그래요. 또 외래어에서 영어라는 것은 원래 어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어휘가 많은가 보면은 여러 나라의 말들, 언어에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외래어에서 많이 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외래어에서 온 복수어는 하나의 공식적으로 몇 가지가 움직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패턴을 이루기 때문에 단어를 어떤 공식적으로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끝에 말이 UM이 A로 끝나요. 우리가 많이 하는 데이텀인데 데이터.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 데이터가 복수형인 거예요. 원래는 단수 UM으로 끝나는 데이텀인데 복수형에 A로 끝나죠. 데이터. 이게 돼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말 자체는 원래 어때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또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미디엄, 미디어 그러잖아요. 미디어라는 말이 이렇게 써요. 미디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A로 끝났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원래는 단수가 있어요. 미디엄이라고요. 교과 과정도 커리큘럼 그러죠. 보통 커리큘럼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커리큘럼은 단수형이네요. 그죠? 근데 이 원래 복수형은 어떻게 쓰느냐면 커리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말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단수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기타, US가 A로 끝나는 거, 포커스, 초점이라고 포커스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단수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 I로 끝나야 돼요. forky, foresight 또는 이렇게 말하죠. 또 자극이란 말, stimulus, 복수형은 stimuli, stimuli, 동창생, alumnus, alumni 이렇게 단수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is가 es로 끝나는 거, oasis라 그러죠. oasis, oasis, 가설, 가정이나 가설을 할 때 hypothesis, hypothesis 이렇게 바뀝니다.
기타 뭐 EX가 IX 뭐 하나씩 볼게요. 인덱스라 그러죠. 책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기 나오는 그 지표 있죠. 그 인덱스라 하는데 복속 인다이시스 또 인덱시스 이렇게 바뀌어요. 또 A가 되는 거. 우리 안테나 그러죠. 안테나라는 것이 안테네 이렇게 복수력이 되는 것도 있고요. ONA가 되는 ONA다. 크라이테리온 원래 크라이테리아 기준 현상이란 거 피나미넌 피나미나 이런 것들이 단수 복수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예, 다음은 이중소유격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중소유격이라는 건 되게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죠. 부정관사나 지시형용사, 이런 것들, no나 another. 저기 보세요. 관사 같은 거 있죠. this나 that, some이나 any, 그죠? no나 another.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 뒤에는 어떻게 해라? 어떤 뜻이냐면요. 예, 뒤에 바로 소유격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뒤에다가 소유격을 쓰지 않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소유격 쓰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나의 친구 그러면요. 한 명의 나의 우리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friend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유격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사 뒤에 소유격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명사를 먼저 쓰고요. a friend 전치사 of 쓰고요. 소유 대명사 써요. min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문법에서 이중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주목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뒤에 소유격을 같이 쓰지 않는다. 예를 한번 볼게요. She's an old friend of my mother's. 이렇게 써야 돼요. my mother 소유 대명사. 나의 어머니의 옛 친구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 다음에 명사를 이렇게 이어지죠. This is a portrait of my wife's 소유대명사요. 나의 아내의 추상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나오지만 my wife's portrait 다음 소유격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호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복수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항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를 사귀다 할 때 친구는 한 명이 있을 때 사귄다고 할 수 없어. 2명 이상이죠. make friends. 자리도 2자리가 이상이 있어야지 자리 바꾸잖아요. exchange seats. 악수할 때 손 하나로 악수 못 하잖아요. shake hands 복수. 차를 갈아탈 때 차가 한 대 가지고 갈아타는 게 아니죠. 2대 이상가 있을 때 갈아타죠. change cars 등등. 수고적으로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관계도 한 명 있을 때 관계가 안 돼요. terms, beyond good terms입니다. terms는 뭐예요? 뜻이?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수형을 쓰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관련돼서 복수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hundred라는 말에서 100이란다는데 이렇게 했으면 hundreds에 복수 붙이면요. 막연하게 수백의 이렇게 돼요. hundreds of examples 수백의 예들 이렇게 되는데요. 기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아까 hundred, thousand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앞에 이렇게 hundred, thousand 나올 때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가 발음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S 없이 써요. 10,000 people 이렇게 해야죠. 10,000 people 하면 안 돼요. 밀리언도 마찬가지.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 나올 때는 단수로 쓴다. 요거 주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것 중에서 마찬가지는 여기 나오지만 50% decrease 이런 게 나올 때 역시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단수로 받기 위해서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 되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다면 명사 중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이폰이라는 줄근 거 있죠. 하이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뒤에 명사로 나올 때 여기가 단수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Sandy is a 13-year 하이폰 year 단수죠. 복수 아니에요. old girl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명사 하나 짚고 명사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ttendant는 사람을 얘기하는 참가자고요. attendance는 출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사죠. applicant는 응시자, application은 응시. president는 회장이나 대통령, presidency는 대통령직, accountant는 회계사, account는 계좌. 하나의 명사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명사에 대한 주요한 사실을 잘 정리해 보았어요. 자, 명사라는 게 영어에서 엄청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문법에서 명사와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사항을 오늘 모두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했던 명사에 대한 사실만 잘 이해해 주시면 어떠한 문법적인 시험이나 이런 문법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